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이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고성능 저전력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관리 솔루션이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는 현재 그 미디어 클라우드 개발팀에 소속되어서 실제 이 엣지 스택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목차를 간략하게 일단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가 개발한 요 엣지 스택에 대한 개요를 왜 이런 솔루션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엣지 스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 아키텍처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 요런 이제 피처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 저희가 요 엣지 스택을 그 단순 개발만 한 게 아니라 요거를 실제 POC도 하고 이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도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진행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어떤 형태로 엣지 스택을 더 고도화해서 개발할 것인지는 로드맵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을 얘기하면서 본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첫 발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그래비토나이저라든가 요즘 보면은 이제 그암 쪽으로 클라우드 진영에서 많이 그 진화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 퍼블릭 클라우드 진영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원가 절감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실제 인프라를 운영할 때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리소스가 뭐 캐펙스에서 많이 들겠지만 사실 오펙스 관점에서도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그 저희 올해 한국만 봐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66% 이상의 전력, 그러니까 전기요금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그 발표된 거 봐도 한전이 이제 3분기 첫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다면 전기요금 인상이 여기서 그치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적자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이제 업계에서 그 고민이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 진영에서는 아마존을 이제 선두로 해가지고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18년도에 런칭하면서 현재 신규로 만들어진 VM의 대략 한 반 정도는 전부 다 이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암 기반의 CPU 상에서 돌아가도록 현재는 이제 그 서비스가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또 공개를 했는데 그 코발트라고 하는 별도 얘네도 암 CPU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암 기반의 CPU를 갖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조만간 이제 암 기반의 VM을 출시할 거고요. 현재 출시된 암 기반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VM은 주로 이제 암페어사에서 만든 칩 기반으로 이제 현재 VM 서비스는 하고 있고요. 그 뭐 GCP도 당연히 뭐 그런 류의 CPU를 갖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암 서버도 이제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오라클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 여러 CSP들에도 서도 암 기반의 CPU 기반으로 이제 그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인상 때문에 발생한 이런 이슈들을 실제 암을 사용하게 되면서 많이 CSP에서는 해칭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암 CPU를 도입하면은 되는 거냐? 뭐 이거 했을 때 지금 문제는 없냐 했을 때는 아직도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검증이 됐느냐 하는 이런 화두가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사실 업계에서 봤을 때는 다 검증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암 서버를 도입해서 그 TCO 절감하는 거는 이제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이제 이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의 이제 그 그래비토나이저라는 발표를 들어봐도 알겠지만은 요거를 전환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리고 그 검증해주는 그런 방향에서 좀 더 이제 최근에 그 연구나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암 기반 클라우드 그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이제 많이 출현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암페어사에서 만든 이제 그 네오버스, 이게 이제 암에서 만든 거죠. 암에서 이제 만든 이제 그렇다면 왜 암 CPU가 모바일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클라우드에서도 이제 그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냐 했을 때는 그 암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네오버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암용 그 V8이죠. V8이라고 하는 CPU를 만들면서 실제 클라우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상화 피처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상화 피처가 들어오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 X86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 우위를 입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X86의 지형에서 주로 쓰는 이제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단 요 장표에서는 이제 제온 그 아이스레이크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 40코, 이 물리 코 수가 40코
인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가격대가 ARM CPU가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진짜 코어 수는 거의 이제 x86 대비 한 3배 정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도 보면 거의 반 정도만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캐펙스하고 오펙스를 전부 다 같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이제 굉장히 그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게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바탕으로 사실 클라우드성이 범용 컴퓨팅 서버를 이제 대체를 해갈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x86 서버는 대부분 이제 그 인텔하고 AMD에서 이 CPU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 독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가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리하고 이제 그 팹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 회사에서 다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새로운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고 실제 뭐 어떤 그 새로운 차별화라든가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더딘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능과 성능 혁신이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ARM은 반대로 ARM이라는 회사에서는 그 이제 ARM이라고 하는 CPU 아키텍처 IP를 그냥 팔기만 하고 그 IP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칩 벤더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이런 칩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x86 이제 CPU 대비 더 많은 혁신과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아직도 많죠. 성능, 안정성, 뭐 TCO 저희가 뭐 전환을 했을 때 x86에서 ARM으로 전환했을 때의 비용도 이제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모든 인프라를 기존에 깔려 있는 것들 전부 다 ARM으로 바꿀 수 있냐 했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인텔 전용 뭐 API를 호출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인텔 CPU를 사용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아직도 많고요.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순차적으로 해결이 돼야지만 궁극적으로 ARM으로 다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안정적인 기술 지원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가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가장 쉽게 그러면 ARM을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전용 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밀결합된 이제 어플라이언스 그 형태로 ARM 서버를 이제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ARM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지원하고 있으나 사실 모든 소프트웨어가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타겟팅한 몇 가지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타겟팅해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ARM으로 전환하고 해당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이제 원박스 형태로 이제 준비해서 판매하면은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희 텔레콤에서는 그 하드웨어는 이제 어쨌든 벤더들이 이제 생산하니까 저희는 그걸 받아다가 저희 텔레콤에서 개발한 이제 그 ARM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그 위에 이제 특정 ISV 벤더들에서 만든 이제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이제 최적화를 지정하고 최적화가 된 이런 이제 형태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이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이게 확장이 되면은 향후에는 범용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이제 좀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 오픈 소스들이 요즘에 나오는 오픈 소스들 보면 대부분 이제 ARM을 또 지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오픈 소스들을 이제 다 수용해 가지고 범용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RM 어플라이언스로 이제 진화하는 게 사실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 좀 더 지네릭한 이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장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멀티 아키텍처 CPU와 멀티 벤더의 XPU라 하면 여기는 뭐죠? GPU부터 시작해서 DPU, IPU와 같은 이제 특정 그 이제 가속기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런 가속기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실 저희는 엣지 스택이라고 하는 저희 텔레콤 향의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했고요. 근데 사실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테크 서밋도 발표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인텔이나 AMD 계열의 x86 CPU만 지원했는데 올해 들어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시장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이제 ARM도 최근에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멀티 아키텍처 CPU도 하나의 플랫폼상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별도의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다 그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기반은 그 이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기반 하에 모든 저희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구현을 해가지고
일단 이제 이기적 워크로드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그 타사 솔루션 대비 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워크로드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좀 더 이제 복잡 아키텍처인데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라는 게 이렇게 좀 나뉘어지게 되고요.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포탈과 어드민 포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더라인에는 이제 옵저빌리티, 말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옵저빌리티가 중요합니다. 즉 이 자원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벤트 뭐 예를 들어 뭐 알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바로 발생하면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모니터링이라든가 로깅이라든가 문제 생겼을 때 트레이싱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잘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당연한 요건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개발을 다 했고요. 그리고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모듈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LMA와 같은 기본적인 모니터링 백엔 이제 모듈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과 클러스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 저희는 쿠버네티스 상에서도 VM과 심지어 이제 관리형 쿠버네티스마저 전부 다 프로비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라든가 뭐 스토리지라든가 뭐 데브옵스, 뭐 앱, 마켓, 레지스트리, 뭐 여기 당연히 뭐 클라우드에서 지원돼야 되는 기능들은 전부 다 저희는 이제 모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UI도 나오니까요. 간단하게 UI를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이런 각각의 모듈들이 피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아키텍처 CPU를 저희는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아직도 대부분은 x86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x86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럼 ARM으로 전환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컨트롤 플레인과 이제 워커 노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모듈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이제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뭐 워크로드들을 스케줄링하고, 그리고 뭐 이런 워크로드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자의 워크로드가 돌아가는 이제 워크로드들은 VM과 같은 거겠죠. 근데 주로 워커노드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그러면 ARM으로 전환하려면 동시에 다 그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노드를 전부 다 ARM으로 동시에 전환해야 되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단계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피처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컨트롤 플레인만 ARM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컨트롤 플레인만 올리면 돼요. 근데 이게 데이터 플레인에 해당되는 워커노드까지 바꾸려고 하면은 요 워커노드가 서빙하고 있는 VM들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도 전부 다 ARM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코스트가 좀 많이 들고, 얘는 실제 그 소프트웨어가 레디가 돼야지만 전환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워커노드와 컨트롤 플레인 전부 다 ARM으로 전환하면은 전력 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에티스탱은 말 그대로 그 소프트웨어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사실 저희는 MEC향으로 처음에는 개발을 했었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면은 그 엣지 스케일로 처음에는 개발을 했던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목표는 뭐였냐면 로컬 스토리지를 주로 사용해서 그 저지연의 기반의 이런 서비스를 이제 많이 이제 올리는 게 사실 목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뭐 공유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저희는 처음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 올해는 약간 DC 스케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공유 스토리지를 이제 최근에 연동했고요. 근데 이런 공유 스토리지가 뭐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뭐 셉이라든가 뭐 이를테면은 많이 쓰는 뭐 롱혼 뭐 이런 계열의 오픈 소스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건 상용으로 파는 제품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용으로 가용한 이제 공유 스토리지를 저희는 찾다 보니 지금 유일하게 ARM을 지원하고 있는 공유 스토리지는 이제 HP가 만든 이제 프라이메라나 이제 알테라 계열의 이런 그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HP랑 어쨌든 HP 서버를 기반으로 저희는 지금 ARM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지도 이제 HP 솔루션으로 지금 다 맞춰서 지금 그 검증이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HP에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요 저 위에 그 QR 코드를 찍어 보시면은 HP에서 최근에 공개한 이제 프라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M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제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이제 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뭐 ARM과 요 공유 스토리지 실제 보면 x86하고 ARM을 동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아키텍처 무관하게 이제 공유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HP 홍보는 아니고 이제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 뭐 대리나 다른 뭐 벤더들도 ARM을 지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벤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UI인데요. 저희는 사실 뭐 CLI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CLI 기반으로 많이 좀 개발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걸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UI를 다 새로 이제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VM과 쿠베와 뭐 컨테이너와 이런 것들을 다 그 볼 수 있도록 그 자원 사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프와 통계 데이터를 어,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보시면은 뭐 리소스 사용량이라든가 심지어 그 베어메탈 모니터링도 일부 최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저전력 DC 구축을 위한 거다 보니까 이게 X86 서버 대비 얼마나 암이 전력을 많이 줄이는지에 대한 통계 데이터도 저희는 따로 이제 뽑아가지고 보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 탄소 절감,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나름대로의 저희 산식을 통해 가지고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첫 발표에서 나온 이제 그래비터나이저와 유사한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통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이거는 저희 VM을 또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VPC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토폴로지 뷰라든가 그리고 VM 뭐 뷰라든가 매니지드 쿠베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런 형태로 토폴로지 형태로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이제 관련 쿠버네티스를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쓰고 있는데 관련 쿠버네티스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타겟팅해서 EKG라고 하는 관련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또 최근에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KG 같은 경우는 에티스텍 쿠버네티스 그리드라는 약자인데 이걸 통해서 저희는 VM 위에 다시 이제 쿠베를 올려서 이제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실제 상용 서비스를 이런 형태로 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것도 뭐 물론 ARM과 X86을 동시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피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는 운영 편의성에 좀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쿠버네티스 자체가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운 플랫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개발자향으로 만들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덕션화하면서 많이 그 이제 그 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컨셉 자체가 좀 약간 어렵고요. UI가 사실 디폴트로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VM 위에 쿠베를 올리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지 않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걸 통합 솔루션 형태로 개발해가지고 VM과 쿠버네티스를 굉장히 이제 그 튜닝을 많이 이제 버티클 튜닝을 한 상태라서 기본적으로 그 쿠베 위에 돌아가는 그 VM 위에 돌아가는 쿠베를 하더라도 베어메탈 위에 돌아가는 쿠베랑 네트워크 관점에서 별 성능 열화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패키징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락인 방지 때문에 저희는 표준 쿠버네티스 API를 이제 풀리 다 이제 컴패터블하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오픈 소스 쿠베로 돌리던 그런 워크로드를 저희 쪽으로 가져갔다 해도 바로 잘 동작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관련 쿠버네티스인데 유사하게 보시면 이제 LMA는 당연히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통계라든가 그리고 이제 앱 마켓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앱 마켓에 나와 있는 앱들은 X86과 ARM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건 뭐 다운로드라는 거 그냥 뭐 클릭 몇 분이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다 햄 차트 형태로 말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멀티 아키텍처 이미지 빌더 말 그대로 소스 코드만 있고 그 소스 코드를 어떻게 ARM과 X86을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동시에 빌드할 거냐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는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릴리즈 뭐 블루그린 배포 그 쿠베정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그런 배포 방식도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서비스 메시라든가 뭐 이런 데브옵스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UI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네트워크 성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쿠버네티스를 VM 위에 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요 맨 아래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된 요게 사실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를 그대로 받아다가 VM을 띄우고 그 위에 쿠베를 올리면은 네트워크 성능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즉 이제 뭐 25G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한 2, 3G 정도에 그냥 그치는 수준인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그 버티컬리 튜닝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요 튜닝한 솔루션 싱글러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싱글러스를 적용하게 되면은 언더라인의 이제 네트워크가 SR웨어 같은 이런 가속 솔루션을 썼을 때는 거의 이제 25G 수준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나는 나의 니카드는 SRW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형태로도 저희는 이제 가속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한 600에서 한 800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인트라 호스트고 인터 호스트 같은 경우는 10G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G 기준 거의 10G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편하게 뭐 같이 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멀티 클러스터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온프렘 솔루션인데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도 EKG를 설치해서 쓸 수 없냐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EKG나 뭐 EKG 아니죠. 그러니까 EKS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AKS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의 쿠베상에다 이제 저희 쪽 솔루션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봐야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단순 암 소프트웨어 포팅하고 그냥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실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암에 돌렸을 때 엑스펄 대비 진짜 TCO 절감 효과가 있냐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팀엑스 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웹하고 와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공공사업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암에서 돌렸을 때는 X86 대비 거의 그 코어당 성능 자체가 순수 봤을 때는 20%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TPS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향상을 그 보였고, 근데 똑같은 이제 이런 그 환경에서 돌렸을 때 성능 20% 향상이 되나 소비 전력은 거의 40% 정도 감축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성비를 저희가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의 120% 향상된 효과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암으로 잘 포팅만 한다면 이거 뭐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는 약간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사실 저희의 엣지스택 위에다 가상화된 환경에다 올린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어메타에다 돌려도 유사한 아마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거를 그 숫자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이게 암페어사가 만든 이제 암 CPU로 한 렉을 꽉 채웠을 때는 렉당 25대 정도 서버를 넣을 수 있는 대비,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파워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상면상 이게 렉당 18대의 그 서버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렉 관점에서 좀 그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좀 볼 수 있고요. 요 뒤에 보면 좀 더 극대화되어 있는데 15만 TPS를 이제 웹 서버를 돌렸을 때는 실제 저희는 25대 에 이제 서버만 한 렉만 이제 돌리면은 요런데 스루풋을 낼 수 있는 대비, 이걸 X86을 돌리게 되면은 거의 이제 렉 2대 나누어 가지고 이걸 돌려야지만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대규모의 DPS가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암으로 올리는 게 굉장히 그 상면을 전략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도 굉장히 뭐 보시면 40% 감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케이스 스터디 했던 거는 이제 저희 텔레콤에서 실제 현재 서비스 중에 엑스칼리버라는 서비스인데 수의 진단, AI 수의 진단 서비스고요. 실제 그 수의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솔루션인데, 주로 그 펫들의 사진을 찍어서 요 근골격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을 기반으로 AI로 분석한 결과를 갖고 실제 뭐 진단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진단 결과는 그 수의사가 이걸 보고 이제 레퍼런스한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로도 돌리고 GPU로도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인데, 저희는 CPU로 돌려봤는데 보시면은 그 암으로 돌렸을 때는 최적화를 하나도 안 한 채로 돌리게 되면은 X86보다 성능이 좀 더 떨어지게 나오게 되는데, 실제 그 암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성능 향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X86 대비. 그래서 코어 수가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 극대화가 되고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 스터디 저희가 진행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저희 엣지스택은 향후에 어떻게 진화할 거냐, 뭐 이런 이제 그 질문이 있을 텐데, 저희는 지금까지는 이제 텔레콤은 텔레콤은 요 가상화 쪽으로 굉장히 뭐 개발을 많이 해왔고 해서 이거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그 옛날 그 4G 때는 저희가 그 피지컬 머신에서부터 가상 머신으로 전환하면서 꽤 많은 이제 TCO 절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5G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컨테이너 형태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해서, 엣지스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대량의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물론 이제 VM도 관리가 되겠죠. 이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향후에는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가냐 하면 이제 웹 어셈블리가 이제 와즘 형태로 앞으로 컴퓨팅이 다 진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있었던 큐브콘에도 다녀봤는데, 그 큐브콘에서 주로 얘기하는 화두들이 보면은 요즘에 컨테이너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다 와즘 얘기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LLM을 어떻게 굽에 올릴 거냐, 잘 돌아가게 할 거냐, 그리고 좀 더 이제 경량화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을 거냐, 이런 이제 화두인데, 그게 솔루션이 결국에는 와즘입니다. 그래서 와즘으로 올리게 되면은 얘는 이제 그 아예 CPU 타입마저도 굳이 개발자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그 러스트라는 랭귀지로 개발하고 그걸 이제 와즘 형태로 말기만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은 X86이든 ARM이든 뭐 리스크5든 이런 형태의 CPU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래의 이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런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좀 저희 솔루션을 진화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빠르게 컨클루전을 하자면 이제 저희 엣지스팅은 저희가 저희 텔레콤에서 내재화해서 직접 개발한 온프렘형 이제 엣지 및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고성능 저전력을 이제 타겟팅해서 만들었고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저전력 워크로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 아키텍처 CPU 지원을 하고 있대 점진적으로 이런 워크로드를 이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최근에 좀 더 UI UX에 힘줘 가지고 좀 더 이제 사용자나 운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이제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뭐 단순 만드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리얼월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저희의 이제 플랫폼 혹은 암 뭐 이런 플랫폼의 그 전성비 우수성을 입증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뭐 이런 와즘 형태 와즘도 지원하면서 새로운 차기 이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이제 좀 진화를 하고 싶다는 걸로 이제 본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